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토요일 전주 MBC 뉴스입니다. 네, 버스 티켓을 살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일이 이제 일상생활화 됐는데요. 도내 시외버스의 경우는 예약 사이트가 갈 때와 올 때가 달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티켓을 예매하는 버스 타고 사이트에서 전주 출발 인천공항행을 예약해봤습니다. 날짜와 좌석까지 예매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작 인천공항에서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버스 타고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신 노선 자체가 확인이 안 되시고요. 해당 노선 조회하시거나 예매하시려면 시외버스 통합 예매 시스템이라는 타 사이트 접속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시외버스를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2곳. 운수사업자들의 연합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버스타고와 전국터미널협회가 운영하는 시외버스 통합 예매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들 두 사이트가 여객터미널들을 서로 양분해 관장하다 보니 왕복 구간이라도 소속 터미널이 다른 경우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주, 인천공항과 함께 동서울, 김제 구간, 그리고 익산, 마산 구간 등 수많은 왕복 구간에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앱을 2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더 불편할 수 있다고.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려면 당연히 사이트가 통합돼야 하지만 사업자 간 힘겨루기는 여전합니다. 터미널은 우리 그 시스템 못 쓰겠다. 버스 업체 걸 못 쓰겠다. 자기 시스템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생긴 거죠. 버스 회사와 터미널 사업자 간의 나 몰라라식 각자 운영에 불편과 혼선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양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없앨 계획이지만 당장 내일이 걱정인 이들에게는 당국의 대응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 80살인 송철중 할아버지는 지난 연말 갑자기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겼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딸에게 일정액의 수입이 생기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딸과 교류가 없는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20만 원과 폐지를 주우며 번 10만 원으로 간신히 집세를 내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거동까지 불편하지만 줄어든 소득에 치료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하죠. 밥은 한 끼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약은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 그게 제일이라고 말이에요. 지체장애인인 성모 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가족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구하기 힘든 처지로 정부 지원이 줄자 생계 걱정에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부양 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몸에 장애가 심하니까. 부양 의무제로 인해 올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전주에서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11월부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부양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는 부양 의무제 완전 폐지를 위해서 노드모임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가족에게 모든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소극적인 제도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소득층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안전성 논란을 빚어온 유전자 조작 작물의 상용화가 전면 중단됩니다. 농촌진흥청과 시민단체는 협약을 맺고 연구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유전자 조작 작물 개발 사업단은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시민사회가 2년여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전자 조작, 즉 GM 작물의 상용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양측은 GM 작물 상용화뿐 아니라 개발 사업단의 존재를 놓고 깊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연말까지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없애고 지난 6년간 진행해온 GM 작물의 상용화 계획을 중단합니다. 수입 GM 작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는 계속하고 그 결과는 공개한다는 조건입니다.
안전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최첨단 기술들을 응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래 우리 후세대한테 이루어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농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를 신설해 GMO 연구계획과 시설관리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의 연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농생명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주요성들을 따져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유전자 조작 갈등이 양보와 협치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 협약이 한국 농업의 성장에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세계 잼버리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이 총리는 오늘 새만금 잼버리가 열릴 야영장 부지를 둘러볼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국가 차원의 조직위 구성과 세계 스카우트 센터 설치, 야영지 기반 시설의 조기 구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총리가 가동을 멈춘 지 2달 된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결 선선해졌는데요. 성큼 다가온 가을은 바로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풍성한 축제들이 나들이 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물에 녹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스피커 진동수를 이용한 물기둥, 그리고 향을 이용한 모기 퇴치 팔찌까지 과학 꿈나무들의 호기심과 열정이 한데 모였습니다. 냄새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모기는 싫어하는 냄새예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로봇까지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도 체험해봅니다. VR 위주로 많이 봤는데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하고요. 해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춤꾼이자 교육가, 철학자이기도 했던 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고 강선영 선생을 다룬 영화 초혼. 화려한 춤과 강인했던 삶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무형문화재를 영상으로 만나는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여기 와서 필름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 어떤 무형문화재들이 있는지도 알게 됐고.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축제가 찾아옵니다. 오는 15일에는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부안 곰소젓갈 발효축제가, 20일에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가 막을 엽니다. 22일부터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개막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음 달에도 정읍 구절초 축제, 임실앤 치즈 축제 등이 다양하게 열려 가을의 낭만을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전주에서 책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독서문화축제가 시작됐는데요. 만나기 힘든 유명 작가의 강의는 물론 온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에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책을 잔뜩 실은 버스가 한옥마을에 멈춰서서 이야기 세계로 안내합니다. 책이 재밌고 좋은데 여기 와서 읽으니까 더 재밌고 좋아요. 고즈넉한 한옥마당에 자리를 펴고 진지하게 책을 읽어나갑니다. 24시간 꼬박 졸지 않고 독서를 마쳐야 하는 책 오래 읽기 대회. 평소 읽고 싶던 책을 옆에 쌓아두고 책장을 넘깁니다. 경기전 안에서는 독자들이 작가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출판사가 마련한 부스에서도 하루 종일 책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보도 많이 받아가고 또 새로운 출판사들도 많이 눈에 띄고 해서 공부도 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책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이고 사랑하는
질문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고은 시인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사흘간 30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책을 읽는 사람, 독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상상들. 인문학 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독서 축제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년 새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지난달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5% 상승해 월간 상승률로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호박 85%, 포도 35% 등 채소나 과일, 수산물 등 신선식품은 1년 사이 13.4%나 급등해 장바구니 품목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등 이 긍정적인 평가에도 농축수산업 분야 등에서는 적잖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책도 모색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군산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은파 물빛광장과 어린이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귀농 청년들이 준비한 제1회 너먼굴 영화제가 오늘과 내일 완주 고산면 율곡리 외율마을에서 열립니다. 한국 우쿨렐레 협회가 내일 익산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두 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즐기는 익산 심곡사 떡목음악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토요 국악 초대석으로 오늘 유아들이 국악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농촌축제 둔대기 백중절 행사가 오늘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민국 독서대전 프로그램 일환으로 오늘과 내일 최명희 문학관에서 시인과 작가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모레 도청 공연장에서 특강을 갖습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전북지역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치러집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진안 25도 등 25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선선하겠고 아침 기온과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